안녕하세요. 설계사 여러분, 세무세법으로 보험을 풀어주는 IMC 사업단장 성훈식입니다. 오늘도 고객의 나중에요 라는 거절과 씨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특히 자산가 고객들은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날카로워지곤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선물은 고객의 그 날카로운 시선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증여세입니다. 바로 보험 계약 중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꿀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인데요.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고객한테 왜 미리 말 안 해줬냐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고객의 자산을 지켜주는 최고의 전략가가 되는 거죠. 자,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세무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들이 취업하면 그때 계약자를 아들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에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증여세 조금 내면 끝이죠 라고 말이죠. 설계사님들, 이때 고개를 끄덕이시면 큰일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세무적으로 완전히 틀린 방법입니다. 상속 증여세법 제34조와 국세청의 예규는 아주 명확해요. 보험의 증여 시기는 계약자를 변경한 날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보험 사고일이나 만기일이 진짜 증여 시점이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가 일시납으로 12억 원을 내고 며느리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계약자를 아들로 싹 바꿨죠. 국세청은 계약자를 변경한 그날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계약자 이름 바꿨다고 돈이 바로 아들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나중에 만기 보험금을 실제로 받을 때가 진짜 증여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증여 시점은 계약자 변경일이 아니라 실제 돈을 손에 쥐는 만기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고객님들은 계약자 바꿀 때 환급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받으면 세금 0원이네 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계산법은 훨씬 무섭습니다. 증여가액은 아버지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400만 원을 냈는데 만기에 아들이 1억 2천만 원을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은 2,4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 전체가 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죠. 에이, 보험사 이름 바꾼 걸 세무서가 어떻게 다 알아요? 라고 묻는 고객님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고객님,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꼼꼼합니다. 2014년부터 명의변경 명세서 제도가 시행 중이라 보험사가 계약자 변경 내역을 분기마다 세무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명단을 쥐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 보험금이 나갈 때 자, 예전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보험 이제 세금 내셔야죠 라며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자녀의 합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녀의 근로소득이나 알바비 혹은 미리 증여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부모 명의로 가입했다면 만기 전에 자녀에게 소득을 만들어주고 그 소득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내게 해서 증여세 비중을 줄이는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고객님께 무턱대고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낼 수 있는 환경을 보험으로 세팅해줘야 한다고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보험의 증여 시기는 계약자 변경일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일이며 증여가액은 낸 돈이 아니라 받을 돈 기준이다. 이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보험 판매인을 넘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세무 컨설턴트가 됩니다. 현장의 복잡한 이슈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지식이 곧 고객의 신뢰이고 여러분의 실적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응원합니다. 세무세법을 통해 보험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IMC 사업단에서 기초부터 탄탄히 영업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설계사님들은 아래 본문 채널로 연락주세요.